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순환신경망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환신경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RNN이라고 부르는 놈이랑 LSTM, 그 LSTM을 조금 더 개선한 GRU,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뭔가 이제 중고 자동차의 가격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류 각각의 종류가 다른 종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냥 차 일에 대해서 현재 가격이 뭐 여기는 이제 주행거리, 마력, 용량이라는 파라미터로 이렇게 가격을 추정하고 있는데, 뭐, 차마다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이런 X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가격이 책정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1의 가격이 자동차 2나 3이나 4나 5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냥 하나의 행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데이터 셋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센서가 한 5개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센서 5개 값을 이렇게 측정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정상 작동하다가 어느 시간부터 이제 불량하다가 뭐 한번 정상 작동이 되었다가 다시 불량으로 되는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17시에 현재 17시가 현재라고 했을 때 이 분량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그거에 대해서 이 앞에 것처럼 현재 센서 값들의 값들만으로 이게 분량이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어떤 데이터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놈이 분량이다라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자동차 가격을 측정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현재 상태가 과거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뭐 지금 X가 많으니까 다별량이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측정하겠으니까 시계열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전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계 기반으로 빠졌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통계 기반으로 아리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뭐 로직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라든지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HM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인공지능 기반 시계열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RNN, LSTM, GRU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트랜스포머, GPT, GPT는 지금 이제 LLM이죠.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서 활용하는 법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습할 거는 지금 RNN, 1986년도에 나왔던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랑 1997년도에 나온 LSTM, 장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개선한 2014년에 나온 GRU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트랜스포머도 나왔고, 지금은 뭐 거의 트랜스포머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도 이 앞에서 RNA나 LSTM이나 GRU의 영향을 많이 크게 받고, 트랜스포머라는 네트워크가 나왔다라는 것도 아마, 이 과정을 학습하시게 되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y 이퀄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귀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회귀 모델이 이제 로지스틱에 영향을 미쳐서 로지스틱 안에 이 익스포넨셜의 지수로 가게 되어서 그 지수의 값들이 이제 값들이 변동하여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값을 우리가 뽑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이 로지스틱 모델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한 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로지스틱 모델로, 값을 이제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좀 수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표현하더라도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하지 않지만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제 뭐 어떤 시간에 대해서 하나의 어, 행에 대해서 센서 값들을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뭐 상태가 정상이다, 뭐 불량이다, 0이냐 1이냐를 하는 거는 입력을 넣었을 때 트레이닝을 시키겠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값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 WHY 값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뉴럴 네트워크의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센서 값들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이냐 불량이냐라는 걸 할 때, 과거의 값들을 우리가 RNN을 아직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값들을 학습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단할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시간에 오더라도 정상이나 불량이나를 한 행의 값들만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값들이 지금 뭐 불량이라고 12시부터 이제 측정을 했는데 14시에 1시간마다 측정을 했는데 14시에 불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현재 이 센서 데이터 값이 불량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 데이터 값들은 분명 과거의 어떤 과정부터 점점 나빠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과거의 T-1이나 T-2 시점에서의 값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들도 넣어서 더 좋은 예측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순환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주로 RNN이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시점에 입력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또 웨이트 벡터를 학습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Y를 그걸로부터 이제 Y 출력을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전 시점의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시점의 정보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고 그거를 넣은 게 이제 T-1 정보를 우선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똑같은 네트워크인데 T-1의 네트워크가 옆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칠 거냐라는 건데 오늘 출력은 아무래도 이제 WHY라는 벡터와 HT라는 매트릭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 HT 히든 레이의 요 놈의 HT 값을 이제 낼때 기존에는 입력값에 대해서 입력값에 WXH라는 웨이트를 합쳐가지고 이 HT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값도 이걸 영향을 미쳤을 거기 때문에 과거의 XT-1과 WXH의 값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HT-1 값과 현재 HT 값을 합성을 시켜버리면은 그 영향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HT-1과 HT를 합성을 하는데 그냥 합칠 수는 없으니까 웨이트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H라는 웨이트,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그냥 웨이트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더해줌으로써 이제 현재 값뿐만 아니라 이전의 값을 반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T2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HT-1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HT-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T-2라는 거는 XT-2에다가 웨이트 벡터,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HT-2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값을 HT-1에 반영시키고 싶으니까
그냥 반영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WHH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더해주는 것으로서 H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T-1은 앞에 HT-2의 값이 반영되었고 HT는 HT-1의 값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값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과거의 값을 반영한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거고 이 F 펑션이라는 거는 하이퍼 탄젠트를 의미하고 있고 G라는 건 소프트맥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니까 정상의 분류를 하는 거니까 하이퍼 탄젠트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은 우선 입력에 관련된 WXH 매트릭스가 되겠죠. WHX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출력에 관련된 거는 WHY 매트리스죠. WHY 매트리스.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반영될 때 사용됐던 WHH 매트리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종류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 없이 우리가 이 출력값이 정상이냐 불량이냐라는 값을 구할 때 현재 값만이 아니라 과거의 값도 반영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게 되면은 이제 뭐, 10개, 5개, 뭐, 10개, 100개 이렇게 되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표시를 할 때 그냥, 여기 HT 부분이 이렇게 계속 리커런트 해지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루틴을 돌게 만들어. 인 거죠. 그래서 이게 리커런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리커런트 매트릭스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값들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순환신경망 구조는 총 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입력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을 가지는 many to one 케이스가 있었고 입력이 하나인데 많은 출력을 내는 one to many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반대죠. 그다음에 많은 입력과 많은 출력을 내는 many to many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 것도 many to many 케이스가 되는데, 이 many to many 케이스는 보면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출력을 many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인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any to one 케이스는 많은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을 내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센서의 값이 5개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many to 입력이죠. 그래서 근데 출력이 정상이냐 불량이냐 하나를 값을 나타내니까 many to one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one to many의 경우는 어떤 이제, 그림을, 이제 사진을 지금 집어넣었을 때 이 사진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캡션을 달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은 뭐, 뭔가 고양이를 남자가 안고 있다, 아니면 방에 있다, 뭐, 하여튼 다양한 캡션을 달 수가 있을 텐데 그 캡션에 대해서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다양한 캡션을 다니까 one to many one to many에 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니 투 매니에 대한 경우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남자가 고양이를 안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어를 분석할 때 이제 주어 목적어 동사로 각각의 이제 뭐 어떤 의미다라든지 뭐 그거를 더 확장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매니 투 매니 구조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된 게 매니 투 매니 경우에인데 우리 네 번째 경우죠. 이제 영어를 넣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나누어주는 바꿔주는 그런 이제 번역기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경우가 이제 매니 투 매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 투 매니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이제 이런 매니 투 매니는 엔코더와 디코더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영어를 인코딩한 다음에 한국어로 이제 디코딩하죠. 이걸 특별하게 이제 불러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학 과정에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은 하지는 않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Many to One의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입력의 시점은 WXH라는 웨이트가 되고 이전의 시점의 매트릭스 값을 반영하는 것은 웨이트 HH가 되는 거고 T 시점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건 Y하고 관련되는 거는 WHY 요 웨이트 세 가지 종류를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값이 되겠죠. 이 학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햇은 WHY랑 HT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구할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HT라는 거는 현재 WXH에다가 입력을 곱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단순하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컨보레이션 뭐 이런 거가 이제 아니면 뭐, 멀티 퍼셉트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과거의 값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전의 값들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WHH라는 놈의 HH는 이제 HT와 HT-1을 묶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HT-1을 그래서 WHH라는 웨이트 매트릭스에 HT-를 곱한 다음에 이걸 더해주면 이런 과거의 값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웨이트 세 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로스를 계산해야 될 것이고 이 로스를 계산하는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학습 대상은 이제 WXH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하고 WHH, 이건 지금 과거의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웨이트고, WHY라는 건 나중에 Y 햇을 구할 때 이제 사용되는 놈들입니다. 학습 대상은 이거고, 만약에 이제 아웃풋이 많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더 늘리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 다 늘린 다음에 이걸 에버리지를 해버리면은 되는 거라서 매니 투 매니 경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 대상을 이렇게 구했고 그 학습 대상을 돌릴 때 로스 펑션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레디언트가 이게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 이 WHY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로스를 볼 때, 이 로스에 영향을 미치는 백프로페게이션에 이제 하기 위해서 로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 웨이 베타 WHY가 될 것이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스 펑션과 이 Y 햇의 값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Y 햇의 값은 WHY와 HT 값이 영향을 미치겠죠. 수식어를 그러니까. 이 WHY와 HT라는 것은 WHY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체인 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WHY의 로스 의 값을 이렇게 네트워크에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WHH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 복잡성을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위에 이제 현재 시점의 T 시점에서의 영향은 Y 햇에 대해서 H3가 이제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이 H3는 WHH가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H2의 영향은 이 H2의 로스에다가 YT에다 H3가 영향을 미쳤지만 H3는 또 H2의 영향을 또 받는 거잖아요.
H2가 있고, H2라는 거는 또 WHH의 영향을 받은 거고, 또 H1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Y햇의 영향과 Y햇이 H3에 영향을 미쳤고, H2에도 영향을 미쳤고, H1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H1까지는 H3, 2, 1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이 H1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친 거는 WHH의 웨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가 점점 과거의 값을 두 개 반영하냐, 세 개 반영하냐, 세 개 반영하느냐, 10개 반영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편미분 값이 쫙 길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래서 점점 더 늘려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어, 저 뒷장에 있구나. 아무튼, 예,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늘어나서긴 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이 웨이트 값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 어, 우리 최종 로스를 구할 수가 있고, 로스에서 나온 값들이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를, 체인 룰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이 파라미터 학습은 WHY와 HH와 XH가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기여도를 구할 수가 있고 학습률에 그러니까 람다 학습률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반영을 해버리면은 계속 갱신이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점점 이제 로스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제 여기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아마 이제 멀티퍼셉트론 뉴럴 네트워크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과거의 값을 한 세 개만 반영해도 이제 이게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뭐 만약에 100개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은 마지막 이적 시점에 갔을 때는 H1 시점에 갔을 때는 이게 100개 넘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 복잡해진다라는 표현만 하면은 이제 좀 이제 과학적이진 아니니까 이 복잡해지는 거를 이제 좀 과학적인 걸로 표현하면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딥러닝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 백프로파게이션이 잘 안 되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HT라는 거 하이퍼 탄젠트로 가는데 하이퍼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들인데 이것들이 미분이 더 편미분이 더 많아지면서 이게 거의 뭐 0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베니싱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하이퍼탄젠트를 마이너스에서 1 사이 값인데 하이퍼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0에서 1 사이 값들로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의 색칠한 부분은 0에서 1 사이 값들로 이렇게 메꿔지는 거고 0에서 1 사이 값들을 계속 곱하게 되면 거의 0.00000의 뭐 어떤 값들을 가지게 되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니싱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값들, 프로파게이션에서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과거의 값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RNN의 이제 문제가, 장기적인 값을 반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이제 수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LSTM이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LSTM이라는 거 하는데 좀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단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값을 반영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개념을 달리해서 이제 셀이라는 세 가지 셀을 추가를 해서 셀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셀은 이제 포겟 게이트, F 게이트가 돼 있고 인풋 게이트가 있고요. 아웃풋 게이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YT라는 거는 WHY의 HT 값에다가 WHY 값을 곱해서 소프트 맥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RNN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HT라는 것은
HT라는 거는 현재의 입력과 과거의 입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고, 과거의 입력이라는 거는 과거의 입력과 그 이전의 과거의 입력, HT-2의 입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RNA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LSTM에서는 수식부터 보니까 점점 더 많아져가 복잡하죠. 어,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 전자회로처럼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보시면 HT를 구하는데, OT라는 거는 출력 게이트죠. 아웃풋 게이트에다가 하이퍼 탄젠트 시온 CT를 넣겠다라는 거고, 이 CT라는 거는 포겟 게이트하고 과거의 CT 값이랑 입력값과 CT 틸트 값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고 이 CT 틸트 값이라는 거는 보면은 입력의 XT가 입력이겠죠. 현재 입력과 과거의 값과 과거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이거는 뭐 RNA가 비슷하죠. 출력 게이트라는 거는 뭐 이렇게 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RNA가 비슷한데 특징이 포겟 게이터라는 거, 입력 게이트라는 거, 그 출력 게이트라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특색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장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RNA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라는 것이 이제 장기 정보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 가지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장기 정보를 하는데, 우선 한번 이제 여기에 보면은 C 틸트라는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XT 값과 HT-1 값. HT-1이라는 거는 과거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하이퍼 탄젠트를 이용해서 CT 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빨간 선이 되겠죠. 그거 좀 복잡해지만은 CT 값이라는 거는 과거의 CT-1, 과거의 CT-1에다가 포겟 게이트를 곱해서 곱한 것과 입력 게이트를 에다가 C 틸트를 곱한 것을 합산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라는 것은 이걸 두 개를 합산한 거죠. 합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HT라는 거는 CT라는 값이 구해졌으니까 CT를 하이퍼탄젠트를 시키고 그 값에다가 OT를 출력 게이트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수식은 복잡하지만 요렇게 이제 구함으로써 앞에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이트를 계산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또 살펴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우리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HT죠. HT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현재 게이트는 결국 이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값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 값들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값들이 W 매트릭스죠. 이제 웨이트 행렬과 곱해짐으로써 이거 포겟 게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 인풋 게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 출력 아웃풋 게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행렬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곱을 하는데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먼트 끼리 같은 엘리먼트 위치끼리 이렇게 헤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행렬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곱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XT의 값을 곱한 HT가 있을 것이고 HT-1의 벡터에다가 WHH를 곱해서 이렇게 합산을 시켜버리는 값이 뭐 F도 될 수 있고 I도 될 수 있나? 그죠?
출력 게이트. 다양하게 있니? 게이트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겟 게이트라는 거는,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입력에 대해서, 이펙트를, 그러니까 웨이트를 계산한 놈이랑, 과거에, h 값에 이제 ht-1의 값이랑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렇게 더하는데, 이 포겟 게이트가, 암으로써 이제, 시그모이드를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입력 게이트라는 거는, XT랑 입력에 대한 XH 값과 XT-의 값을 이제 더한 거서 시그모이드를 씌운 값입니다. 출력 게이트는 XT에다가 HT-를 한 거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씌운 거죠. 자체는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때 이제, 어, 어, 그래서 이제 셀 스테이트를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틸트 CT라는 걸 수식을 보면은 XT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HT-의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하이퍼탄젠트 씌운 거죠. 하이퍼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했다라는 거는 그냥 두 개를 이제 합산한 거가 되고 합산할 때는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NN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 이때 이제 셀 스테이트의 CT를 구할 때, 포겟 게이트와 CT-1을 합산할 때, 이렇게 같은 것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끼리, 곱을 하면 되고, 그리고 입력 게이트와 틸트 CT를 곱하는데, 입력 게이트하고 틸트 곱도 같은 위치에 있는 놈들끼리 계산한 다음에 이걸 더해주죠. 그러니까 차원은 다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버리면은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포겟 게이트는 불필요한 과거 정보를 잊기 위한 게이트인데 어떻게 이제 작용하냐면은 모든 거를 다 기억하는 경우에는 다 111을 줘버리면은 CT-1과 이제 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곱들이 포겟 게이트와 CT-의 곱이 모든 정보들이 다 보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포겟 게이트를 다 0으로 해버리면은 CT-1의 값이 다 0이 돼버리겠죠. 그게 고블한 값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단적으로 0, 1도 뭐 두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걸 적절히 조합해서 0과 1 사이 값으로 이렇게 나눴을 거고 어떤 건 중요한 정보는 1로 놔두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놔두고 뭐 아니면 조금 중요하다 이러면 0.5, 0.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들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은 다 학습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Y 햇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 로스로 이 FT의 값이 포겟 게이트의 값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CT-1과 이제 곱이 되어서 그 중요한 정보라는 거는 더 중요하게 이제 커질 거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거의 0에 가깝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을 해야 되는 정보들과 잊어버려야 되는 포겟 정보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약간 어텐션 개념이 가깝죠. 예. 마찬가지로 입력 정보에 대해서 틸트 CT 값도 마찬가지로 입력 게이트의 값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니까 입력 게이트의 값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틸트 값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정보는 줄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셀 스테이트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더해지니까 어, 결국에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은 더 숫자가 커져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가 더 0에 가깝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HT, 이제, 히든 스테이트인데, 히든 스테이트라는 건 CT, 방금 구했던 CT에다가 하이퍼 탄젠트 마이너스 1의 1사이 값을 구한 다음에, 출력 게이트하고 이걸 곱해주는 겁니다. 하이퍼 탄젠트를 했다고 해서 크게 뭐 바뀌는 건 아니고, CT가 변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될 테고요. 요놈이랑 이제 OT의 값을
출력 게이트랑 이렇게 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해서 HT를 구할 수가 있고, 이 HT를 구하면은 HT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게 되면은 Y햇 최종 출력이 되겠죠. Y햇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수식은 이렇게 중요한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HT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CT가 뭐냐라는 거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될 거고 CT의 경우에는 포겟 게이트하고 틸트 CT하고 입력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 CT 그래서 보통 이렇게 LSTM을 설명할 때 보통 요거부터 틸트 CT가 먼저 나오죠. 틸트 CT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우선 설명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CT의 값이 어떻게 구해진다라는 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HT가 히든 레이가 어떻게 구해진다는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수식적으로 그리고 게이트를 그림으로 통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 그래서 이 LSTM이라는 거는, 기존에 보면은, RNN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값이 이제 편미분하면서,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문제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한 100개 정도 네트워크가 되어, 장기적인 100개 정도 기억을 살려가지고 네트워크에 한번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할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셀 스테이트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정보,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정보는 살리고 잊어버려도 되는 정보는 주경에 가깝게 만들면서 이 세 가지의 셀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필요 없는 것까지 이제 펜밀을 통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을 분미분을 통해서 할 때, 그 셀 스테이트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이 놓으면, 쪽으로는 뭐, 0에 가깝게 만들거나, 아니면 1에 가깝게 만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계산한 모델도 이제 P4 커넥션이라고 해서 수식이 좀 더 추가된 부분들이 이 네트워크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있는데 일단 뭐 살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GRU라는 건데, 이 GRU라는 게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LSTM에서 이제 게이트가 세 개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개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이름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포겟 게이트랑 인풋 게이트를 이제 업데이트 게이트, GT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아웃풋 게이트를 이제 리셋 게이트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게이트로 해서 이제 뭐 LSTM과 동일한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데 파라메터 이제 게이트가 줄이면서 파라메터 개수도 줄였는데 성능은 거의 이제 LSTM과 이제 동일하게 나오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GRU가 이제 인기가 있겠죠.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거의 유사한데 이제 이 리셋 게이트하고 이제 업데이트 게이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뭐 네트워크가 어떻든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히든 스테이트 HT를 구하는 건데 HT를 구할 때 이제 더해지는 놈이랑 이제 곱해지는 놈이 이제 각각을 통해서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리셋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보면은 HXT라는 입력이제 현재 입력에다가 과거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값 HT-1의 값을 웨이트를 곱해서 시그모이드를 한 것이 이제 리셋이 됩니다. XT와 과거 HT-1의 값이 어, 값을
웨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라는 게 RT 값이 되는 거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욕하면 진짜. 네, 낮 시간이라서,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와서 조금 이제 녹화 중에서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편집 과정에서 지워질 것 같으니까,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제 GRU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GRU의 네트워크를 이제 수식을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선 리셋 게이트라는 게 XT라는 거와 앞에 그러니까 이전에 스테이트에 했던 HT1의 값이 더해져서 웨이트랑 곱해져서 더해진 다음에 시그모이드라는 것이 리셋 게이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GT 게이트 그러니까 C 틸트 게이트, 틸트 CT 게이트라는 거는 이 XT에다가 웨이트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리셋과 HT-1 이전의 값과 리셋한 값에 곱한 것을 웨이트를 한 다음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탄젠트를 씌운 게 틸트 CT 값이죠.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GT를 구하죠. 이제 GT라는 거는 XT에다가 HT-1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HT라는 것은 HT라는 것은 1-GT, 그러니까 업데이트 데이터에 과거의 HT-1을 곱한 거랑, 이제 GT, 그러니까 새로운 거기 GT죠. 리셋한 거랑 틸트 CT를 곱한 거를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업데이트하는 GT 값을 웨이트를 이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GT 값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값을 어떻게 하고 현재 값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GT라는 거는 포겟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라고 칠 수가 있고, GT라는 거는 인풋 게이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 표현법을 좀 단순화시켜가면서, 어,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LSTM이 조금 복잡해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이제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GRU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계산시켰다. 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본 과정에서 배우려고 했던 RLM과 이제 LSTM 그리고 GRU를 우리가 이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순환신경망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CNN과 좀 다르게 과거의 값들을 어떻게든 학습에 반영시켜가지고 현재 상태를 반영을 시키는 중요한 네트워크였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에 다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어,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진행하셔가지고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순환신경망의 이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